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이 집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요. 집값은 항상 오른다던 사람들이,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던 사람들이 지금 초급매 딱지를 붙이고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들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억 수익을 낸 집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할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5월 9일,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셨나요? 이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10억을 벌어도 세금으로 6억 8천을 내야 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시 열립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5만 9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2주 만에 3천 건이 늘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다주택자들의 탈출 작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세금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9일이 왜 디데이인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부동산 세금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5월 9일, 여러분의 달력에는 그저 평범한 금요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게 이날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부활의 날이거든요. 2020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다주택자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본세율에 더해 2030%포인트를 추가로 때리는 중과세를 도입했죠. 그런데 2024년 5월, 거래 절벽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급히 이 제도를 1년간 유예시켰습니다. 그 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약 90일. 딱 석 달입니다. 석 달 후면 2020년의 악몽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꿈이고 5월 9일부터가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지길래 부자들이 난리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율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똑같은 기본세율 645%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5월 9일부터는 다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 10억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1주택자라면 기본세율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3주택자라면 5월 9일 이후에는 무려 6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10억인데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곳곳에서 집주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5월 9일 전에 팔면 2억 6천, 넘기면 6억 8천, 4억 원이 넘는 차이. 이게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연 세금만 많이 내면 되는 걸까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2015년에 산 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합니다. 당시 매입가는 15억 원, 현재 시세는 25억 원. 양도 차익이 딱 10억 원입니다. 현재 상황 중과 유예 중에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약 2억 6천만 원입니다. 10억을 벌어서 2억 6천을 세금으로 내고 손에 쥐는 돈은 7억 4천만 원 정도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 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집, 똑같은 양도 차익 10억 원인데 세금이 6억 8천만 원으로 뜁니다. 손에 쥐는 돈? 겨우 3억 2천만 원. 차이가 보이시나요? 4억 2천만 원입니다. 똑같은 집을 팔았는데 언제 파느냐에 따라 4억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좀 더 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0억을 벌어도 실제 수익은 3억. 이게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2주택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20%포인트니까 조금 낮지 않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양도차익 10억 기준으로 현재 2억 6천만 원인 세금이 5억 9천만 원으로 뜁니다. 3억 3천만 원 증가?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다들 5월 9일 전에 팔면 되는 거 아냐?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모두가 동시에 출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5만 9천 개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살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강남 3구입니다. 여기에 마포, 용산을 더한 한강벨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신화의 땅이었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 지역 아파트 값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조정기에도 버텼고 위기에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패 신화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송파구 아파트는 매주 0.203%씩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0% 이상의 상승률이죠. 그런데 최근 2주 연속 상승폭이 0.01%에 그쳤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마포는 더 심각합니다. 한강변 프리미엄을 자랑하던 마포구 아파트들이 석 달째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멈춘 겁니다. 심지어 일부 단지는 호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강남 3구는 괜찮지 않나요? 물론 아직 가격은 높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작년 이맘때 강남구 아파트는 월 1% 이상씩 올랐습니다. 지금은 0.1%도 힘듭니다. 속도가 1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요즘 부동산 카페나 네이버 부동산에 가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초초초금에 빠른 거래 원해요. 가격 협의 가능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표현들이죠. 강남 아파트 주인이 먼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매도자는 많은데 매수자는 없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급한 매도자는 많은데 급한 매수자는 없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는 건 매도자뿐이거든요. 매수자들은 여유롭게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은 더 쏟아질 테니까요. 지금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티기 싸움이죠. 누가 먼저 항복하느냐의 게임.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숫자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물 1월 첫째 주 5만 6천 건, 1월 셋째 주 5만 9천 건. 불과 2주 만에 3천 건이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200건 이상의 매물이 새로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세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2주 동안 매물이 겨우 500건 늘었습니다. 지금은 그 6배 속도입니다. 마치 댐에 수문을 연 것처럼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강남구 2주 전 매물 3,200건, 현재 3,650건, 450건 증가. 서초구는 2,800건에서 3,100건으로 300건 늘었습니다. 송파구는 더 극적입니다. 4,100건에서 4,600건으로 무려 500건이 증가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물이 나와도 금방 팔렸습니다. 좋은 매물은 3일을 못 버텼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매물이 나와도 한 달, 2달씩 그대로 있습니다. 쌓이는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 통계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매물보다 3개월 이상 장기 매물이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팔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도자들은 내놓는데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만 계속 쌓이는 거죠. 재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고가 하락입니다. 처음 매물 나올 때는 실거래가 기준 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3%로 내립니다. 2달 지나면 실거래가 동일, 석 달 지나면 5% 급매. 이게 지금 강남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매물은 늘었는데 거래는 줄었다? 이게 바로 매물 잠김 해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주범, 중과세율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퍼센트 포인트.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보통 세율이 10% 올랐다고 하면 큰 차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0%포인트 올랐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기본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4600만 원은 15%, 4600만 8800만 원은 24%.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최고 45%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라면 구간별로 계산해서 대략 38% 정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으로 약 3억 8천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과세율이 붙으면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8%가 아니라 58%가 되는 겁니다. 3억 8천만 원이 아니라
5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3주택자는 더 심합니다. 30%포인트, 38%가 68%가 됩니다. 세금이 6억 8천만 원. 10억을 벌었는데 7억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3억은 남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율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집값이 15억에서 25억으로 올랐다면 15억 원의 자본을 묶어둔 겁니다. 10년간 15억을 묶어뒀는데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억. 연 수익률로 따지면 2%밖에 안 됩니다. 은행 예금 이자보다 낮습니다. 더 황당한 건 여기에 보유세까지 빼야 한다는 겁니다. 10년간 낸 종부세, 재산세 다 합치면 어림잡아 2억은 넘습니다. 그럼 실제 수익은 1억. 연 수익률 0.6%. 이게 투자입니까? 봉사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난리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세금 낼 바엔 차라리 지금 팔자는 게 그들의 계산입니다. 5월 9일 전에 팔면 최소한 7억은 손에 쥐니까요. 여기서 정부의 의도가 보입니다. 중과세율의 목적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자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을 시장 밖으로 내몰자입니다. 집을 팔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의도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순순히 집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버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치열한 심리전을 들여다보시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한쪽에는 5월 9일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매도자들, 다른 쪽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질 텐데라고 생각하는 매수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리전. 중개사무소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매수 상담 오시는 분들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엔 이 집 좋네요, 계약할게요 이랬는데 지금은 5월까지 기다려보면 더 싸지지 않을까요? 이러세요. 매도자 입장에선 속이 터지죠. 반대로 매도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안 팔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작년에 30억 찍었던 집인데 지금 28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설 지나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머리로는 팔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은 조금만 더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설 연휴입니다. 명절 때 가족들 모이잖아요? 거기서 부동산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집안이라면 더더욱. 형님, 그 집 이제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세금 얼마나 나온대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이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작년 설 연휴 직후 2주간 서울 아파트 매물이 20% 급증했습니다. 가족회의가 매도 결정을 이끌어낸 겁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5월 9일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으니 작년보다 더 극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자들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딱 기다리는 겁니다. 설 지나면 금매 쏟아질 거야. 그때 골라 담으면 돼. 이런 전략이죠. 실제로 일부 매수자들은 아예 계약을 설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시간은 매도자 편이 아닙니다. 5월 9일까지 90일, 설 연휴 끝나면 60일, 2달밖에 안 남습니다.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하려면 최소 한 달은 잡아야 하니 실질적으로는 4월 초가 마지노선입니다. 매도자들은 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을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3월에는 더 많이 내릴 거고 4월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너무 급락하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비밀 카드를 공개합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잔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5월 9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올해 8월까지인 집을 지금 팔았다고 칩시다. 매수자는 당연히 세입자가 나간 뒤에 잔금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8월에 잔금 치르면 중과세 적용됩니다. 세금 폭탄.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잔금 유예입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일단 계약만 5월 9일 전에 하면 잔금은 나중에 치러도 중과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현재 서울 아파트 중 전월세가 들어있는 비율이 약 60%입니다. 즉, 매물 10개 중 6개는 세입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6개가 모두 거래 불가능 물건이 되는 순간 시장은 마비됩니다.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출구를 열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아직 검토 중입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설령 시행된다 해도 세입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건가요? 매수자가 잔금을 안 치르면?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애매합니다. 보통 정부 정책은 발표부터 시행까지 최소 23개월 걸립니다. 지금 2월인데 5월까지 3개월. 빠듯합니다. 혹시라도 정책이 4월에 발표되면 이미 많은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집을 던진 뒤일 겁니다. 결국 이 카드는 시장 안정용 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실제 효과보다는 심리적 안정이 목적인 겁니다. 매도자들에게 조금 더 버텨봐. 정부가 뭔가 해줄 거야 라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매수자들에게는 너무 기다리지 마. 정부가 시장 살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정책이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기울어진 판은 막을 수 없는 걸까요? 마지막 장에서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을 들어보시죠.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벌어질 부동산 세금 전쟁의 전모를 살펴봤습니다. 양도세 중과 부할, 4억 원 세금 차이, 쏟아지는 매물, 심리전,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그럼 결론은 뭘까요? 집값은 떨어질까요? 안정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A파, 집값 조정 불가피, 진영. 이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5만 9천 건의 매물이 설 이후 7만 건, 3월에는 8만 건을 넘어갈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강남 3구와 같은 고가 아파트는 1015% 조정 가능하다. 근거도 제시합니다. 2020년 중과세 도입 직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이 2개월간 30% 급증했고 일부 지역은 실제로 510% 하락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비파 일시적 현상, 하반기 반등, 진영.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매물 증가는 세금 회피를 위한 일회성 현상이다. 5월 9일 지나면 오히려 매물이 줄어든다. 다주택자들이 다 빠져나가면 남는 건 1주택자뿐인데 이들은 팔 이유가 없다. 더 중요한 건 수요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여전히 부족하고 서울 핵심지는 더욱 그렇다.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하반기엔 다시 오를 것이다.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하니까요. 금리, 대출 규제, 정부 정책, 경기, 심리.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기라는 겁니다. 10년간 한 방향으로만 달려온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다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5월 9일 전에 팔면 얼마, 후에 팔면 얼마? 그 차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 매수자라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3월, 4월로 갈수록 좋은 매물이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너무 기다리지도 마세요. 정말 좋은 매물은 어느 시기에나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라면 이 드라마를 관전하세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세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경제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투자입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세금도 그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지금 4억 원 세금 차이에 놀라는 분들, 혹시 집 살 때 이 리스크를 고려하셨나요? 2020년에 중과세가 도입됐을 때도, 2024년에 유예됐을 때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바뀝니다. 언제나.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최선의 시나리오만 보지 않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균형점은 어디입니까? 5월 9일까지 90일.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할. 이 한 가지 이슈가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10억을 벌어도 세금으로 7억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뭐든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